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오전 8시 13분입니다. 사흘 전에 있었던 헬싱키의 푸틴 트럼프 정상회담 그 직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종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일련의 행동은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트리즌이죠 하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기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전 CIA 국장 존 브래넌입니다. 이분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트위터로 뭐라고 했냐면은 저거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하이 크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 언론이 이게 과연 반역에 해당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역이란 말은 너무 심하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반역은 너무 심하다. 헌법에도, 미국 헌법에도 반역의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반역이냐 라는 반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비호하고 미국 정보기관을 비난하는, 즉 적을 편드는 이 행위는 이적 행위 아니면 반역에 해당한다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적 논쟁과는 별도로 행위 자체를 반역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맥스 부트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반역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칼럼에서 우선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진행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진행자 남녀인데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조국을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 진행자는 이렇게 받았어요. 미국 러시아 관계가 나빠진 원인이 미국 측의 바보짓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트럼프가 크렘린의 공작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부트란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미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공화당원들이 이런 트럼프의 반역적 행위를 그냥 묵인하고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56%가 푸틴 트럼프 사이가 좋은 걸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는 여론은 40%밖에 안 된다. 냉전시대 또 그 뒤에도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나토 북대서양 동맹기구에 미국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공화당원들은 40%밖에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트는 맥스 부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 있는 바보들을 비판하던 공화당원들이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Useful idiots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냐? 공산당의 선동에 잘 넘어가는 지식인들을 가리켜서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쓸모 있는 바보들. 지금 공화당원들이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됐다. 즉 러시아의 대 트럼프 공작에 넘어가서 공화당원들까지 따라서 바보 짓을 하고 있다. 즉 러시아를 돕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동은 이것은 이적 행위 또는 반역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트럼프를 반역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략 행위까지도 편든다. 그리고 어제 또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냐 하면은 이 크로아티아 밑에 있는 작은 나라가 몬테네그로가 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는 옛날에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외적의 침략에 맞섰던 적도 있고, 그래서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에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몬테네그로 때문에 나토가 전쟁에 휘말려 들지 모르겠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몬테네그로가 침략을 받으면은 나토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동맹국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너무 용감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토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또한 나토를 약화시키고, 지금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편을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트럼프는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국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게 트럼프를 반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특히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정보기관에 약점이 잡힌 것 같다. 네 번째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푸틴의 도움을 받았다. 선거운동 때 푸틴의 도움을 받았다. 푸틴도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랐다. 왜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호전시키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푸틴이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것은 러시아에 유리한 정책을 펼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훈련된 거짓말쟁이 푸틴을 믿고 자기 정보기관은 불신한다. 일곱 번째, 김정은과 푸틴에게는 굴종하면서 후방국 지도자 메르켈 등 그리고 메이 영국 수상, 메르켈 독일 수상을 노골적으로 비방한다. 여덟 번째, 한미동맹과 나토를 해치려고 한다. 이게 반역이 아니냐, 뭐죠? 그러니까 적을 편들고 미국을 비난하는데 앞장선다 이거죠.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까지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크렘린의 첩자 아니냐, 크렘린에서 보낸 첩자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반역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트럼프는 미국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 특히 푸틴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러시아 수사기관이 신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즉각 거절하지 않은 점은 외교관들에게 커다란 압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말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꾸 미국에서 러시아 정보기관 12명을 최근에 기소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좋다, 그러면 한번 조사관을 파견하라, 우리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그럼 조사할 게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소련 수사기관원이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푸틴이 화를 냈어야 되는데 푸틴이 마치 그걸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미국의 외교관들이 발칵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외교관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 협박 아니냐, 그걸 미국 대통령이 막아줘야 할 사람이 막아주지 않았다. 이것도 반역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열 번째,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 자유, 인권, 법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11번째, 헬싱키 회담에서 2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푸틴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또 국무부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록자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모의를 했느냐. 더구나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의 약점을 잡고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는데도 의심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한국의 역대 좌파 대통령이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반역적 요소가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반역죄는 우리 형법에는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정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내란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 간첩 행위 등등이 있는데,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한국의 좌파 대통령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적을 편들고 조국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어떤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게 당신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